자, 이난이는 왜 안 오지? 자, 숙제 질문 해보세요. 11번 11번 또 11, 14, 13번 13 어? 3번 3번 또 다음으로 9번이요 9번 갑자기 밥에 김 싸먹는 얘기하니까 밥에 김 싸먹고 싶다. 니네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오면 김 자꾸 사가는 줄 아네? 우리나라 김을 외국이 못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뭔지 알아? 참기름이에요. 우리나라 기름 참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걸 굽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거거든. 그럼 이 맛을 똑같이 내려면 참기름을 짜서 발라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제일 싸게 먹힐 수 있는 게 중국산 참기름을 수입한 다음에 바르는 건데 참기름까지 발라서 만드는 김치 맛을 내긴 쉽진 않을 거야. 이난이는 질문 없어? 12번? 7번? 자, 3번부터 한번 볼게. 재훈이 밥 못 먹었어? 라면? 뭔 라면? 신라면이라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다. 야, 이거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니네들 해볼래? 그 이나나 너 이거 읽어봐. 어? 신랑 수연아 이거 읽어봐. 지금 들었어?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신라면이라고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신라면이라고 발음하고 신라면이 지금 수영이랑 윤서네. 나는 뭐라고 발음하게? 저는 신라면이라고. 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하길래 누가 고구려 백제 신라면이요? 뭔 신라면이야? 이러면서 겁나 웃었는데 수영은 어떻게 생각해? 신라면이 맞는 거 같아? 신라면이 맞는 거 같아? 이거 국어 국립원도 개입했을걸? 우리나라 발음 그걸로 하면 이게 맞긴 하대. 근데 나는 왜 이게 맞냐고 생각하냐면 이 신라면의 신이 상표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상표를 발음을 바꿔버리는 거잖아. 니네 진라면도 생각해보라. 그러면 진라면이라 그래?
진라면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 난 되게 이상한데. 지금 둘 다 맞다고는 하는데 저는 신라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것부터 한번 볼게. FG-2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뭐가 맞지? 나도 빠쳐가지고 되게 찾아봤거든. 아니 뭔 신라면이야 이러면서 G-2 G는 2대응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4로 대응한다는 거야. 알겠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F4가 돼주는 거고 요게 이제 헷갈리겠네. X가 1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4랑 대응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2X 플러스 3이랑 대응한다 이 뜻이야. F4는 15가 돼주는 것 같고 자 얘는 G 합성 F 마사인데 F 마사는 마이너스 17이지. 요 마이너스 17은 1보다 작은 애니까 4랑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얘들아 이거는 수학 공부를 한 2억 명한테 물어봤을 때 다 똑같아.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기호를 그냥 기호의 뜻을 읽는 거야. 이거는 물론 자의적이지는 않지만 언어의 자의성이랑 비슷한 거야. 그치? 너는 사과가 오렌지이고 싶어. 그래서 과일 가게 가서 사과 달라 그랬더니 오렌지를 안 줘. 그렇다고 네 혼자 빡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저의 사과가 아니에요. 이래봤자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과일 가게 사장님이 짜증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는 이렇게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야. 이 의미는. 그러니까 빨리 익히시면 그냥 되는 내용이야. 이건 뭐가 왜 이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언어라는 게 또 얘들아 굉장히 약속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아 이거 유튜브 보다가 안 건데. 아이콜 샷건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렇지. 직역하면 그거지. 무슨 뜻인 것 같아? 샷건을 불렀다. 무슨 뜻인 것 같아?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샷건이라 부르다. 아 나는 샷건을 보고 샷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병신 같은데 그러고 난 보드마카로 부를 거야 이런 거잖아. 왜 샷건이 은어가 아닐까요? 어? 샷건이 은어 아닐까요? 샷건은 그 총 샷건이 맞아. 모르겠지. 이나는 모르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애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자동차 조수석에 앉겠다는 뜻이야. 아니. 영화 잘 봐봐. 애들이 막 가서 애들은 아빠 옆에 앉고 싶어 하잖아. 나 아빠 옆에 앉을래. 그게 아이콜 샷건이야. 왜냐하면 미국이 그 서부 시대가 있었잖아. 그때 하도 도둑을 많이 맞고 이래서 마부 옆에 샷건을 든 애가 앉았대. 그래서 마부를 지키고 옆에서 달려드는 도둑을 처치하는 자리가 그 조수석 자리여서 이러면 그런 뜻으로 쓰는데 우리가 샷건을 주면 미국 사람들이 뭐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억지 부리지 말란 얘기야. 얘들아 이렇게 쓰고 있다는데 뭐 우리가 왜 감나라 해주나. 아니 뭐 그렇지?
이거는 그리고 바뀔 여지가 없지. 아이컬 샷건은 정말로 샷건 달라 그럴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럴 여지조차도 없어요. 약속이야.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견합법칙. 여기 지금 괄호 쳐져 있잖아, 괄호. 이 괄호 때문에 무서워. 근데 무시해도 되더라. 필요가 없다, 괄호. 그래서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F 합성, G 합성, H 합성, 6을 의미한다. 아, 6이 아니지. A지 이거. 그치? 6이야? 어? A지. 왜 6이라고 썼지? 네? 이건 누구로 돼 있는 아, 그래서 요게 6이라는 거지. 자, 그럼 가보자. G 합성 H.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 쳐도 똑같은 거니까 저기 합성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A 넣어준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요거는 여기에 A 넣어준 거랑 똑같으니까 A 넣으면 3A-7이니까 F 3A-7이 6이다 이런 뜻이고 F 3A-7은 지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3A-7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통째로 넣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돼서 요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자 얘들아 지금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이걸 하고 니네들한테 함수를 가르치는 게 맞아 순서잖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그래프를 자꾸 해석하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함수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만 갖는 거예요.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겁나 교육관념이 되게 이상합니다. 왜? 동문이? 아 더워? 에어컨 틀어줘? 날씨가 이상하긴 그치? 자, 그 다음 7번 가면 됩니까? 봐봐 얘들아. 자, 선생님이 똑같은 등식을 두 개를 썼는데 첫 번째 등식에 이렇게 써놓고 x의 값은 이렇게 물었어. 단 a가 0이 아니다.
2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식이 방정식이 되잖아, 얘들아. 그럼 x의 값은 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왜? a가 0도 아니고 2도 아니랬으니까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써놓고 얘가 항상 성립. 지금 얘처럼. 그러면 싫어도 얘는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x를 구할 수가 없어. 항등식이면 무한계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a는 이렇게 물으면 아 a는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F합성 G라는 식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G합성 F라는 식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둘이 똑같이 생겼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구하래? X 구하래 얘가? A, B 구하래. A 구하래잖아. 미정계수 A.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라는 거야. 야 니네 지금 중학생이 이 식을 보고 x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구하지? x는 응이야 이러면서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뭐라 그럴 거야? 누가 아니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항등식, 얘가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줬는데 딴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어쨌든 F합성 GX 구해보자. GX가 지금 AX 플러스 1이네. 그럼 FAX 플러스 1은 X 자리에 A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네. 괜찮니? 여기까지? 이거는 GFX라는 뜻이니까 FX가 지금 2X 빼기 4야. 그럼 G2X 빼기 4는 A2X 빼기 4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치? 이해 안 돼? 괜찮아?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하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같고 항등식이래.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얘네들이. 자, 그러면 개수 비교, 수치 대입도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얘는 이미 똑같이 생겨서 비교할 게 없고 이게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이다. 왜? 항등식이니까 1차 계수는 1차 계수가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이 같고 뭐 2차가 있으면 2차항의 계수가 같아야지 항등식이 되니까.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이런 레벨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야. 영어로 치자면 뭐 단어 몇 개를 못 외워 이래가지고 거기 문단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1번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건 답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문단 해석하고 나서 나는 1번, 3번 다 답이 될 것 같은데 왜 1번은 답이 아니냐 이 질문이 아니야. 니네들이 하는 질문은 아직 문단을 해석을 못했어. 전부 그 내용이잖아. 그리고 뭐 그게 뭐있냐 지금 내가 다 설명해줬는데. 차라리 뭐 항등식을 몰라요. 항등식이 뭐죠 쌤? 이게 더 나은 질문일 수도 있어 사실상. 근데 항등식 배워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수학은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불행하게도 고3 내용까지 지금 이제 고3 내용을 고2로 땡겨서 배우긴 하지만 고3 내용까지 전부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얘는 이런 뜻이야.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거야. 실제로 고3 내용까지 다 배워야지 인체사 저 이제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분사도 배우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결국 어떤 전략을 취하는 거야, 얘들아? 중학교 때 고3 과정까지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니네는 지금 해석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해석을 못하는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 잘못은 아니야, 얘들아. 그럼 선생님은 되게 안타깝지. 아직 단어도 덜 외워, 문법도 몰라.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데 선생님 저는 영어가 너무 싫어요. 단어는 외웠니? 안 외웠대. 관계대명사는 아니 모른대. 문장 형식은 아니 그게 밥 먹는 건가요? 제 친구 김영식인가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괜찮지? 나 9번 한번 볼게. 니네들이 그 레벨까지 오르면 선생님보다 딱히 문제를 못 풀 이유가 없어요. 응? 뭐지? 네. 나 지금 수업 중이거든. 밤엔 안 돼? 저번에 11시에 전화했었는데. 알았어. 미안. 선생님 사촌형 중에 진구형이라고 했는데 구자 돌림. 진구형. 사촌 나도 자식 둘 낳고 사촌 형들도 낳고 이래가지고 이번 10월에 다 모이자 그래서 다 모여보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40명이 넘어가더라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만나 보면 사촌도 사실 남이 아닐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미안. 자, 9번 빨리 볼게요. fx가 ax 플러스 b래. 자, 근데 9번도 똑같아. fx가 4x 플러스 6이래. 이 상태에서 f1 뭐냐 이렇게 물었지. 잠깐 질문이 얘들아 f1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a가 2고 b가 1이야. 그럼 니네 f1 뭐야 라고 물으면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F의 뭐냐라고 묻는 건 무슨 뜻이야? A, B 구하라는 얘기야, 이 미정계수. 근데 재윤아, 이 식이 무슨 식 같아 보여? 방정식이면 X가 고정돼서 몇 개만 있다는 얘기잖아.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방정식인데 왜 개수를 구하라 그러냐고. 물론 뭐 개수 구하라 그럴 때도 있어. 방정식이에요, K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있긴 있어. 근데 이 문제조차도 얘 못 구하지, K. 어떻게 구할 건데, 니는? 여기서 근이 옵니다. 이거 가르쳐줘야지 K 구할 수 있잖아. 방정식 문제는 결국 또 방정식이 나와.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등식 그럼 선생님 왜 배워요? 이 그지 같은 식 왜 배워요? 뭐 저희가 찐따인가요? 이것도 모르게? 뭐 좌우 뭐 시력 검사하는 건가요? 얘를 구별해야지 방정식을 더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서 배우는 거야, 얘들아.
니네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한다 그래놓고서 식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x가 선생님 안 나와요. 뭐 이러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항등식 써놓고 안 나온다 그러는 거. 그거 구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금 계속 항등식 나오는데 항등식 구별 못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f ax 플러스 b고 요거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ax 플러스 b 플러스 b가 4x 플러스 6이다.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얘랑 똑같이 생겼대. 그러면 a 제곱이 4잖아. 이제 이해가 되지. 아, 이 새끼 왜 이거 알려줬지? a가 뿔마 2가 나와서 니네 헷갈릴까봐 내가 부호도 정해준다 이 얘기 아니야. 얘 없었으면 2개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a는 2래. 그럼 지금 ab 플러스 b가 6인데 a가 2래. 1차 방정식이잖아요. 또. 됐어요? 개수 비교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항등식 문제를 하는 거야. 이나는 어때?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얘들아 니네 IQ랑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어. 선생님 저는 수학 머리가 너무 나빠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수학 머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머리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얘들아. 솔직히 얘기해줘.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 않아? 이게 막 겁나 아인슈타인급 두뇌를 가져야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선생님이 고3 때부터 막 영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거든. 걔네들은 문법을 몰라. 근데 단어를 겁나 외워. 그래서 대충 단어 뜻만 써놓는 거야. 대충 이 뜻 아닐까요 선생님? 근데 대충 그 뜻이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뭐 관계 대명사를 알아야지 뭐 겁나 해석이 잘 되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 어? 10번도 모르겠어? 오케이. 자, 9번. 이것도 저번에 니네가 A 스텝에서 물어본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이것도. 근데 한번 일단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 GHX가 FX래. 근데 HX를 지금 모르고 그러면 GHX는 지금 3hx 빼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괜찮니 요거? 왜냐면 gx가 3x 빼기 2니까. 그 다음에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을 때 hx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 이 hx도 문자처럼 시간에서 움직인다. 얘라고 특별히 뭐 어떤 역할이 부여돼서 이 등식의 성질을 위배 바꾸지 않는다. 수학에서 얘들아 예외라는 거는 없다고 봐도 돼. 왜냐면 예외라는 거는 틀렸다라는 얘기. 니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인성이 안 좋다. 이게 결국 통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에서 그러니까 문신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인성이 좋으면 이거 틀린 명제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문신 100명 중 99명이 인성이 더럽다면 문신을 한 새끼는 걸러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참거짓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거와 달라. 문신하고 싶습니까? 미남이나. 근데 요새는 너무 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신 잘 생각해요. 나는 근데 문신을 뭐 특별히 편견을 갖는 건 아닌데 내 유튜브에 그 문신을 지우는 의사가 가끔 뜨거든. 문신을 지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돈도 겁나 많이 들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문신 없앤다는 게 살을 태우는 거거든.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생각했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해. 한 달이나 생각했는데도 하고 싶으면.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자, 11번. H 합성, G 합성 F는 F다. 요거는 지금 조금 더 배우면 더 쉽게 풀 수 있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요거 H 합성, G 합성, FX. 자, 요 뜻이고. 자, G의 FX 뭐야? G X 빼기 3이고 G X 빼기 3은 3x 빼기 3 더하기 7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3x 빼기 2가 돼. 괜찮지? 지금 10번, 11번이 여기 이걸로 할 수 있는 유형 두 개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 얘들아. fx는 요 식은 어떻게 생겼어? x 빼기 3이지.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h 3x 빼기 2가 x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요 펑션 안이 복잡할 때는 한 문자로 치환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ht는 자 3x 빼기 2가 t니까 x는 t 플러스 2 나누기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x 자리에 요거 뿅 대입해주면 3분의 t 플러스 2 빼기 3이다 해서 t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지. 괜찮아? 그럼 t로 정리가 되면 이거 다시 x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지. 여기에 x 대입하면 여기도 x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펑션식의 그래서 hx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얘는 문자처럼 취급해서 정리하기 문제라면 얘는 펑션 괄호 안을 치환해서 정리하기 뭐 이런 형태라는 거지. 둘 다 필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풀어보고 각각 상황에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H1을 구하라 그랬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걸 구한 다음에 1을 넣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1 빼기 3이 되니까 마 2가 될 텐데, 그쵸? x에다가 1 넣어도 h1이 되지 여기. 그럼 여기다도 1 넣어주면 돼. 여기 x랑 여기 x는 똑같은 x니까. 알겠어? 그래서 특정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꼭 한 문자로 안 치환해줘도 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들아 함수 가지고 진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 되게 쉽다고 느낄 거야. 굉장히 복잡하고 오만 짓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함수를 제일 쉬워하는지 그냥 함수밖에 안 해.
그냥 고등 수학은 90%가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 다 함수, 계속 함수, 확률도 함수, 뭐 아닌 것 함수로 안 해석해도 될 것까지도 함수. 이렇게 다 함수야. 그걸 막 합성해, 방정식으로 바꿔, 여러 번 합성해서 방정식으로 바꿔, 뭐 오만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적인 펑션식을 다루는 거,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익히면 된다는 얘기야. 10번, 11번 둘 다 중요하니까 잘 표시해 놓고 안 되면 다시 찾아와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까지 했나? 그 다음에 13, 14번. 자, 이건 여러 번 합성한다는 얘기잖아. 수학에서 얘들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는 정말로 여러 번을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한 규칙성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수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규칙성이 뭘까? 순환성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규칙성이에요. 너 이런 순환을 갖는 패턴이 있는데 다음 숫자를 맞추면 10억을 줘. 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10억 공짜로 준다는 얘기랑 같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 계절은 맞추면 10억 준대. 참가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거 찾아달라는 얘기. 근데 순환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규칙성이 강력하니까 찾아보자 이거야. 지금 얘는 우리의 약속과는 다르게 요 밑에 12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보나마나 10번 합성했다는 얘기일 거야.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f1x는 fx랑 똑같대잖아. 그리고 fn 플러스 1x는 뭐래? f에다가 fnx를 합성한 거래잖아. 여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합성했다. 10번만큼 합성했다. 그 뜻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 두 식이 그걸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fx가 2x래. 간다. 자, fx 2x. 자, 그럼 f2x는 인하나 뭐야? 두 번 합성한 거. 그렇죠. 그럼 f3x는 F3x라는 게 FX잖아. 그치? 세 번 합성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2x잖아. 그럼 F2x잖아. 그럼 F2x가 4x지. 그럼 이건 F4x잖아. 그럼 F4x가 얼마야? 그렇지. 왜 8x인데 6x가 되죠? 8x. 그럼 f4x는 뭐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규칙성인 거잖아. 2의 1제곱 x, 2의 2제곱 x, 2의 3제곱 x, 2의 4제곱 x. 그러니까 여기 숫자랑 2의 거듭제곱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nx는
2의 n제곱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괜찮아요? 자, 여기 11이니까 요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2048이 돼주겠네요. 알겠어? 너무 빨리 계산했냐? 왜? 아, 이해 안 돼? 다시 해줘? 어? 요게 이건 건 괜찮아? 그럼 F10X는 2의 10X잖아. 여기 X에 2 넣은 거 구하려잖아. 그럼 2의 11제곱 아니야? 자, 14번도 똑같은 문제는 한번 볼게. 규칙성이 좀 다를 뿐이겠죠? 이번에는 2025년이어서 2025번 합성에서 6이 나온대. 왜? 그때 A 값을 찾으래. 자, 선생님이 얘들아 배팅을 할 수 있어. 이 규칙성은 어떤 규칙성이다? 순환성이다. 2025번이나 반복하는데 순환성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 가보자. 순환성을 찾으러.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f2x는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준 요 모양이 되겠죠? 괜찮니? 그럼 뭐야? x네. 그러면 f3x는 재윤아 뭐가 돼? 얘들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어주면 2x지. 그럼 f2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어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어주면 3x야. 알겠어? 이해돼? 아, 이해 안 돼? 잘 봐. 이게 x래잖아 지금. 그럼 f3x는 fx잖아. 그러니까 f2x가 x라는 건 얘들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f3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주잖아요. f2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넣어준 게 f3x잖아. 괜찮아? 괜찮아? 재현이 이해 안 돼? 돼? 그리고 여기다가 fx 넣어준 게 f3x잖아. fx가 이거니. 그럼 f4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나나? 응? 그렇죠. 그럼 순환이 이주기 순환성을 갖는 것만 홀짝 함수네. 그러면 여기가 짝수일 때 x가 되고 여기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얘는 짝수의 0, 홀수의 0, 홀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6이 되니까 A는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30조인 왜 재훈이 이해 안 돼? 확실해?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하시고 괜찮니? 정리하세요. 오답도 치고 5분 드리겠습니다. 지웅아 힘들어? 그래요. 어? 비 오고 있어요. 안 오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자, 고쳤냐? 자, 이제 우리 역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들아 1이 4랑 대응하고 2가
5랑 대응하고 3이 6이랑 대응하는 함수가 f라고 한다면 이 f의 역함수 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합니다. 어? 이 사람 아직 안 왔어? 왜 왔다고 착각했지? 좀만 기다려주자. 오래 걸리나? 왜 안 오노? 잠시 초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자, 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표시해.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F 인버스. 버스 아니라 뜻이지. 인버스. 죄송해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이렇게 읽어.
알겠니?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욕먹어. 그러면 뭐가 F 인버스 함수냐? 4가 1이랑 대응하고 5가 2랑 대응하고 6이 3이랑 대응을 한 함수. 그러니까 대응이 거꾸로 일어나는 함수를 인버스 함수라고 해요.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어떤 f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어. 이게 f 함수예요. 이나나 f 함수의 인버스 함수는 존재해 안 해? 이 함수가 f 함수 존재 안 해? 모르겠어? 안 해? 재현이는? 요 함수의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어? 동민이는? 안 해? 수영이는? 잘 봐. 자, 역대응을 만들어 보면 4가 3이랑 대응하지. 4가 2랑 대응하지. 4가 1이랑 대응하지. 그러니까 이쪽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 원소가 화살 3개 쏘는 거지. 한 원소가. 그럼 함수요? 아니야. 거기다가 5랑 6은 놀고 있잖아. 그래서 함수의 대응 3규칙에 위배돼 버리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대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 얘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럼 재윤아, 어떻게 생겨야지 역함수가 존재할까?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로 써도 될 정도야.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기다렸는데 네가 너무 안 왔어. 빨리 보고 스르륵 이해해야 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원래 F 함수를 봤을 때 F1은 4인 거지. 괜찮니? 보여? F1은 4랑 대응했으니까. 그러면 F 인버스 4는 수영아 뭐인 거야? 왜냐면 이렇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요 뜻입니다. 기호 표시가.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설명만으로도 33번에서 40번까지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고고싱. 왜? 어디까지 풀라고? 그 페이지 푸시라고요.
밥 했니? 네. 안 되는 거. 없어? 거기 48번을 한번 볼게. 선생님이 뭐 대충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y는 5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원래 함수가 얘들아 x랑 y가 대응하는 거야. 그렇지? 인버스 함수는 y랑 x가 대응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y가 무슨 역할을 해줘? x 역할을 하게 되고 x가 다시 y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에서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 y 자리에 x를 넣어주고 x 자리에 y를 넣어주면 돼요.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5y는 x 빼기 1 y는 5분의 x 빼기 1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 인버스 마크 달아주면 얘 인버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 배운 내용 중에서 y랑 x를 바꾸는 행동을 한 적이 언제지? 이거나? y 자리에 x 넣어주고 x 자리에 y를 넣어줬던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나, 재윤아? 이건 시험범위 아니었어요? y는 x축 대칭 이동 때 그랬지?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y는 x축 대칭 관계예요. 알겠니? 다만 y는 x축 대칭 관계라고 해서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알겠어?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무조건 y는 x축 대칭이긴 하지만 반대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아. 자, 그러면 역시 51번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51번 한번 풀어봅시다. 아빠님. 수영이 뭐 나왔어? 이나이는? x랑 y를 바꾸면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5냐? 그럼 여기서 y는 x로 바꿔주고 x는 y로 바꿔주고 y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해돼? 어디가 잘 안 돼? 할 수 있겠어? 똑같이 생겼지 얘들아. 왜 똑같이 생겼을까? 선생님이 y는 x축 대칭을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긴 수직이겠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x축 대칭을 해도 똑같이 생겼어. 알겠어?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아, 좀 애매하네. 좀 천천히 나가줄게 얘들아. 중요하니까. 지금 보면 유형 문제 22번
22번이랑 앞에 A 스텝 문제들 있잖아. 요거를 숙제로 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어? 요 앞에 요거. A 스텝은 59고 개념 59만 하면 된다는 얘기.